송철호라는 사람이 BH 청와대를 혼자 들어갔다? 무슨 얘기야? 송철호 지금의 현 울산시장이죠. 2017년 10월달 얘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BH 혼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이 좀 이어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17년 10월에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를 혼자 갔다는 거예요. 청와대 인근에서 행정관과 만난 뒤에 청와대에 혼자 방문했다. 그럼 과연 누굴 만났을까?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이 내용은 바로 지방선거 때 참모였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메모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이런 메모를 통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을 불러서 소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이르면 소환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중에 이제 송철호 현 울산시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다. 그런데 2017년 10월 12일에 BH에 송철호가 혼자 들어간 것으로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음 그래픽이 이어질 텐데요. 이런 거 아닐까라는 이제 합리적 좀 의심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송철호가 BH에 혼자 들어갔다는 2017년 10월 12일 그 다음 날 송병기 업무 수첩에 무슨 내용이 담깁니까? 요약해봤습니다. 10월 13일 송병기 수첩에는요. VIP 면담 자료가 그 메모 제목이었어요. VIP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면담 자료라고 하면서 수첩에 13일 날 이런 내용이 담겼었어요. 출마와 관련된 거.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음, 실장이 요청. 공약과 관련된 거. 공공병원이요. 그거 조기 검토할 필요 있어요. 그다음 공천 관련해서 심규명 땡땡 발전으로 보내고 임동원은 자리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송철호가 2017년 10월 12일에 BH에 혼자 들어간 그 다음날 송병기 업무 수첩에 딱딱딱딱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자, 송병기라는 민간인 신분의 송철호 변호사가 당시에 10월 12일 날 BH에 혼자 들어가서 만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고 다음날 송철호의 오른팔로 불리는 송병기 업무수첩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러한 내용들이 담겼다. 글쎄요. 청와대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좀 마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VIP를 만나게 되면 아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분명히 쓰겠죠. 근데 문제는 이 내용 자체, 이 수첩에 들어있다는 내용 자체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이 내용이 송병기 말인지 아니면 송철호 말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추론이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송병기 스스로도 자기 수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건 그냥 업무 수첩이 아니다. 개인적인 메모 형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제가 볼 때는 이건 증거로서의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검찰이 추려가지고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도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기했듯이 소위 수첩의 입수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거 문제는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작성자가 유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 제가 볼 때 송철호 시장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맞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송병기 수첩의 내용 자체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의혹 자체가 의도와 무관하게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측면들은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 부장? 네. 지금까지 우리 언론을 종합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7년 10월 12일 송철호 변호사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이런 보도가 쭉 나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는 뭐냐면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에 혼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없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다음 날짜인 10월 13일자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다는 거죠. VIP 면담 자료. 그래픽 나와 있는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10월 12일에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걸로 알았는데 대통령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송초로가 1대1로 만났을 예, 가능성. 예. 허허. 바로 그런 대통령을 만났다는 어때요? 이야기를 아마 송병기 부시장 측근에게 했기 때문에 송병기 수첩에는 VIP 면담 자료 이런 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이 10월 12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이른바 송철호 캠프의 선거 전략이 구체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201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른바 김기현 비리 첩보 이것이 생성된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련의 이런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한 말씀 저는 하시겠어요? 그 조수진 부장이 지금 그 추측한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봐요. 네.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제가 설명드리려는 가능성이 건 높다? 근데 이 정도 하시죠. 이게 사실은 네. 수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전에 이제 뭐 청와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 몇 번 독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들어갈 때부터 처음에 예약할 때부터 뭐 부석실장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뭐 비서실장을 만나는 거나 부석실장으로 만나는 거로 돼 있지 대통령을 만나는 거로 안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VIP 면담 자료도 네. 내가 면담 자료를 부석실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황 상황을 보면 사실은 조수진 부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거의 저는 맞는데 일치한다고 보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아마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또다시 해도 아마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청와대 CCTV 다 있지 않아요? CCTV는 보안 군사경비여가지고 못 가요. 그 군사 시설이니까 네, 그런 못 것도 가요. 안 되고. 그러니까 가령 이럴 수는 있죠. 2017년 10월 12일을 특정을 해가지고 네. 청와대의 입출입 내역. 입출입 내역. 죄송합니다. 입출입.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네. 네. 그렇다면 이 송철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위 인사가 대동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 어떤 2017년 10월 12일에 청와대에서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거부터 조사해 볼 필요는 그렇지도 있죠. 않아요. 미리 차량 번호하고 사람 신원을 확인시키면 안 나와도 어디 여민관 앞에 오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사예요, 이거. 그게 뭐 청와대 내부 얘기니까. 근데 검찰도요, 일단 2017년 10월 12일에 송철호가 BH 혼자 들어갔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서 뭐 한 거야, 송철호가. 누구 만난 거야. 확인하려고 하겠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2월 12일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울산으로 가보십니다. 자, 김민지 기자, 울산으로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2월에 문재인 대통령 울산을 방문했는데요. 이 시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 지방선거 4개월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울산 과학기술원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와 또 자신의 이 울산 과학기술원에 관한 인연을 강조하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저도 변호사로 사회의 척도를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일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은 제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은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준 수많은 우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맞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다 함께 축복을 보냅시다. 네, 울산 과학기술원 졸업식이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시장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네.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오지 마라 이렇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또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네. 서병수 부산시장 또 원희룡 제주지사와 옆에 만난 있잖아요. 그런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울산 방문은 좀 다른 때와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현 울산시장을 패싱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청와대가. 뭐 이런 의혹인데, 실제로 보니까 3월 달에는 옆에 서병수 시장 있고, 4월 제주 갔을 때 원희룡 지사 있네요. 이 문제는 사실은 김기현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유니스트라는 데가 원래 울산 과기대에서 울산 과기원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병수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니스트에는 매년 울산시에서 100억 원, 울주군에서 50억 원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광역시에서 그렇게 100억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최병수 시장, 김기현 시장은 뭐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고 배웅할 정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것마저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 대통령이 구내를 돌아다니고 네. 완전히 이제 울산시장은 소외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야 이런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울산시가 유니스트 그 울산과기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관계다. 그냥 의례적으로 시장이니까 가는 거다라고 하면 다르지만 아마 울산 그 유니스트에서도 울산과기원에서도 네. 이 얘기를 울산시장 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청와대 요청이니까 정말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 울산을 방문한 전날이 지난해 2월 12일이었습니다. 2월 12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울산 방문이었어요. 저 당시가. 2월 12일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모든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제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직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신규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성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찬 명령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집거 기간 가족 외에는 어떤 일들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저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온 뒤에 경선판이 흔들렸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해 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과학기술원 그 학예수여시 방문한 거 김민지 기자 설명 들으셨죠? 그 다음 날 심규명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울산에서요 소위 송철호의 경쟁자예요. 울산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울산시장 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양반이. 지난해 제가 알기로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 출마 선언을. 근데 돌연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다음 날 집거에 들어가겠습니다. 돌연 집거 선언. 송철호와 유력 경쟁 상대. 집거 선언 후에 지역 언론에서 무슨 보도가 나오냐? 아하,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언지를 심규명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보도가 잇따랐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이게 우연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계속 겹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예. 전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왜 울산 과견에 가서 왜 선출직으로 뽑힌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제대로 대접을 안 했는지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아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기명 후보가 2월 13일 날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집거. 최근 울산의 민심을 살펴본 결과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은 성찰을 한 결과 집거를 했다. 얘기 뭐냐면 민주당이 울산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후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하필이면 2월 12일 날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 날 했다라고 하는 측면 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의혹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2월 23일 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제 이건 정확히 확인 안 되는 상황이지만 소위 임동호를 만나서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부가 어떤 건지, 그 사유가 어떤 건지 또 하나는 그걸 안 다음에 4월 3일 날 이제 단독 공천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민주당이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단독 공천을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송철호 후보가 계속 입당과 탈당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왜 이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했는지 민주당이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아주 우연하게도 계속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의혹이 사실로
이해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목에 대해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든 그다음에 민주당이든 설명이 필요하다.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의혹으로만 느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우연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필요한 의심이 얘기는 가기 하죠. 마련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 우연이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으나 곳곳이 우연이면 이거 우연이 아니라 뭔가의 작업이 들어갔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키우기 때문에 조 부장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김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예. 지금 너무나 공교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허. 대통령이 작년 2월 12일에 울산 과학기술원을 방문했는데 지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당일날 당연히 가려고 했는데 청와대 측으로부터 오지도 말고 축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월 13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울산 과학기술원 방문한 다음 날에 심규명 변호사가 그때부터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2월 23일에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동호 만나죠. 네,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청와대에서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낙선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자리를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총영사 제안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2017년 10월에 환경부 장관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로 내려갔는데 이때 광역시장이 아니라 송철업 변호사가 대동을 하죠. 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 가서 역시 광역단체장이 아닌 송철업 변호사하고 만납니다. 아이쿠야. 네. 그리고 울산 과학기술원 학위 수여식에는 또 울산 광역단체장이라는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기관장이 빠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패싱.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합리적 의심 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초로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언제 받느냐? 지난해 4월 3일 날 민주당이 경선 없이 송초로 단독 공천 발표를 해요. 자, 이 얘기 합리적 의심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김민지 기자? 네, 송철호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뭔가 수상한 일이 생겼다 이런 내용인데요. 송철호 시장에게는 그 과거에 경쟁자가 방금 보신 심규명 변호사를 포함해서 2명 있었습니다. 일단 그 경쟁자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제가 그동안 노조와 함께 인권 변호사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의문으로 만들어서 확실한 운동원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 후보로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울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동안 울산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게 있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고 울산의 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박사 출신이고 또 사업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울산을 새롭게 재도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4월 2일이었습니다. 저 2사람의 예비 후보가 이렇게 포부를 밝혔지만요. 네. 민주당이 그 다음 날인 4월 3일에 송천호 후보의 단독 공천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바로 다음 날 이 예비 후보 2명이 민주당을 5번이나 탈당했던 아이고야. 송철호 후보는 자격이 없다라고 반발. 강력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네. 닷새 후인 4월 9일에는 갑자기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 또한 좀 수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논초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만 하더라도 아니 무슨 송초로가 민주당의 그 간판으로 울산시장 나갈 자격이 있어요. 이분 5번이나 민주당 탈당했고요. 당적도 얼마나 많이 옮긴 철새 정치인인데 민주당 간판으로 단독 공천을 주겠다고요? 반발했던 심규명, 임동호가 돌연 닷새 후 4월 9일 날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승복하겠습니다. 정의연미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3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청와대에 의해서 하명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공약 등 또 울산시장과 관련돼서 그 공공모병원을 무산시키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거 아니냐. 그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얘기. 청와대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뭔가 개입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기 전날에는 내가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경선도 없이 네. 단독 공천을 해버려요. 네. 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반발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닷새 만에 반발이 승복. 없었던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당대표 아니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연결되네요. 어허. 그렇죠. 그래서 네.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예, 예. 상식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세 명이 있으면 그러면 2배수로 압축할 수는 있어요. 2명으로 압축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표가 또 분산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선을 하겠다는 사람이 3사람 있는데 단수 공천을 한다.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예요. 드문 케이스다. 예.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뭔가 이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청와대에서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조부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앞두고 한 포털 사이트에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쭉 기사를 다 봤어요. 기사 검색해 네. 보셨어요? 뭐가 나오냐면 4월 2일자 조간. 그러니까 4월 1일 있었던 일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은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월 1일 날 예. 단독 공천되기 이틀 그러니까 전이네요. 4월 1일 날 민주당 발로 광역단체장은 어. 경선을 통해서 후보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예. 이것이 4월 2일자 조간신문에 실려요. 예. 그리고 이 4월 2일 날 바로 예비 후보자 면접이 있었어요. 아까 영상 차원에. 봤잖아요. 조금 전에 그 영상. 심규명, 임동호 전부 다 잘 싸우겠다. 맞아요. 이런 각오를 보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4월 3일 날 울산시장 후보는 단독 공천을 결정했다. 이런 발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면접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은 두 사람의 극심한 어떤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9일 날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 사이에는 관련 기사가 또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흐름이다. 예.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입장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언제인지 찾아보니까 12월 5일이었더라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23일, 18일 만에 이 오늘 모습입니까? 오늘 저 모습이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울산시청의 프레스룸에 송병기 부시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 할 말 많아요.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김민지 기자, 뭘 제일 강조하던가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의혹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는 내용들, 이것이 대부분이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메모, 이른바 업무 수첩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의혹들이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를 의식한 듯 이것은 업무 수첩이 기필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수첩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공연히 스모킹건이라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수첩이 아닙니다. 업무수첩은 통상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 원칙에 의해 장소, 시간, 계획, 실행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업무수첩이지만 제 수첩은 어느 선임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송병기 수첩이 이번 하명 사건의 스모킹건이다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송병기 부시장은 본인이 적은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요. 그거 말이에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어느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라면서 본인의 업무 수첩의 내용을 스스로 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 의원님? 그 단상, 소회, 풍문 수준의 얘기들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일기 형식의 무슨 메모를 하든 일기를 쓰던 대통령을 일기에다가 VIP라고 씁니까? 허허. 청와대를 BH라고 써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 용어인데. 일기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더더군다나 일기 형식의 메모라고 썼는데 상대 진영
그 김기현 시장이 얘기했던 이 산재 모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좌철되는 게 좋아.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일기형식의 메모냐고요. 아니죠. 저는 예. 저는 사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저분 거치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내 메모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거다. 업무 수첩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도감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이 뭐 도감청했다? 예, 예. 아니, 근데 자신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예. 만약에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법률 용어로는 뭐냐면요. 네. 통신 제한 조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판사한테 감청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요즘 그냥 아무렇게나 수사기관이 도감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오늘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이 스모킹건이라고 나의 다이어리, 업무 수첩을 지칭하는데 그거 아니다 해명이 나선 거예요. 별거 아니다 이런 네, 거예요.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뒤늦은 해명이에요. 뒤늦은 해명이다. 왜냐하면 이 업무 수첩에다가 날짜별로 메모를 해놨는데 그게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언론에서는 스모킹건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업무 수첩이다. 저도 업무 수첩 쓰지만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그냥 소관 기관장이 뭐라고 말하면 몇 월 며칠 누구 메모 나만 알아보게 이렇게 쓰죠. 그리고 가령 2017년 10월 13일자 업무 일지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VIP 면담 자료, 원전 해체센터, 국립대 외곽 순환도로. 아니 이게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쓰는 거지 풍문을 이렇게 적을까요? 아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도저히 예. 납득이 안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오늘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누군가와 알고 있는 대화 내용 중요한 것이 다 새나갔는데 검찰이 자신을 도청하는 것 같다. 아까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예. 자, 이번에 검찰에서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PC를 압수수색했어요. 송병기 부시장의 컴퓨터. 네. 예.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였죠? 클라우드, 컴퓨터 저장 장치에 아, 오케이. 모든 것이 남아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남아있다. 클라우드. 네. 아. 그래서 컴퓨터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수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도청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들여다봤다. 그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적법한 절차.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를 들여다봤다.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병기 부시장의 오늘 해명 내용까지 짚어드렸습니다.